안녕하세요. 뽕을 푸는 누의 이승환입니다. 제가 지난주에 라오스 날씨 정보입니다 라고 해갖고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거든요.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조회수가 400회가 나왔습니다. 일반적인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때 뭐 100회 정도가 제가 나오면 잘 나오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. 400회가 나왔고 너무 감사합니다. 뭐 저는 이제 전문 여행 유튜버나 정보 유튜버는 아니에요. 그리고 또 그분들처럼 뭐 영상을 편집을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친절하게 자막을 넣는다거나 그러질 못해요. 저는 이제 뭐 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래도 조회수가 400회나 나왔고 너무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거기에 힘입어서 오늘은 제가 물하고 라오스 물하고 전기에 관련돼 갖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그 라오스에 제가 작년 9월 달에 일주일 정도 있었고요.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와서 올해 2월 달까지 누에를 키우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고요.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30일 날 와서 지금 이제 누에를 키우고 있거든요. 저는 이제 여행 유튜버도 아니고 뭐 이제 그냥 누에를 키우고 있는 그냥 농업인입니다. 그런데 이제 라오스 와서 제가 누에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외곽진 곳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오지 비슷한 곳에 좀 있어요. 그래갖고 그분들처럼 제가 뭐 이렇게 관광객들을 위한 아니면 그 여행을 오신 분들의 시야가 아니라 저는 이제 농업을 하는 오지 쪽에서 본 그 시야기 때문에 혹시라도 엉뚱한 소리 하네 뭐 그렇더라도 이제 조금 감안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라오스에 와갖고 누에를 키우는 이제 양자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외곽된 지구에서 이제 그 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위치는 비엔티엔 공항 쪽에서 한 20km 좀 25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해서 메콩강 주변에서 지금 제가 그 누에를 키우고 있거든요. 그래갖고 아무래도 이제 그 도시 쪽보다는 이제 조금 외져 있어요. 그래갖고 농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이라는 부분이거든요. 저는 이제 라오스 와갖고 물이 이렇게 소중하고 정말 귀하고 정말 그리운지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이 흔하잖아요. 물론 이제 물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해서 이제 뭐 물을 아껴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그런 이제 캠페인이라든지 있는데 뭐 체감상 느끼질 못했었어요. 그리고 뭐 물은 이제 필수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. 아, 물은 그냥 필수지 그래갖고 뭐 부족함이 없었으니까. 근데 이제 라오스 와서는 물이 정말 귀하거든요. 그래서 물의 소중함과 물 때문에 고생하면서 우리나라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. 물 때문에 그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정보를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라오스 와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인데 물이 제가 경험한 라오스의 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이게 메콩강에서 끌고 오는 건지 비엔티안 쪽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메콩강에서 끌고 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지하수처럼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우물물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. 우리 현지 분들, 라오스 분들께 여쭤봐도 이제 다들 그 다르게 알고 계시거든요. 그래갖고 여하튼 끌고 오는 물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물은
농업용으로 쓰든지 뭐 이렇게 쓰는 물이 있어요. 그 물이 하나가 있고요. 두 번째 물은 이거는 이제 주문을 하면 배달을 오는 물인데 우리나라 정수기통에 아주 비슷한 그 통에 담겨 갖고 오는 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이 있죠. 근데 이 라오스에서 이 세 가지 물의 용도가 다 달라요. 일단 그 끌고 오는 물 있잖아요. 그 끌고 오는 물은 밭에다가 물을 댄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가장 하급의 물이라고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그 현지 분이 처음에 조언을 해주신 게 뭐냐면 저 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였어요. 절대 마시면 안 됐고 밥을 지을 때도 쓰면 안 된다라고 딱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. 그래갖고 걔는 그냥 이제 밭이나 뭐 이런 데 쓰는 용이고 두 번째 그 우리나라 정수기통 큰 정수기통에 그 들어오는 물은 세면을 한다거나 아니면 샤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먹는 그릇을 세척하는 용도로 쓰입니다. 그래갖고 제가 또 여쭤봤어요 한번 이 물은 마셔도 되냐 그랬더니 되도록이면은 마시지 말래요. 그래갖고 샤워, 세척 이런 용도의 그 물이 있고요. 나머지 생수는 당연히 이제 마시는 물입니다. 근데 이제 저는 농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땀도 많이 흘려요. 그래갖고 첫 번째 끌고 오는 물로 저는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거든요. 이미 저는 경계가 무너졌습니다. 마시지만 않을 뿐이지.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수기 통처럼 생긴 곳에 오는 물은 처음에 몰라갖고 저도 잘 몰라갖고 주문은 한 6통인가 주문은 해놨는데 안 쓰고 있습니다. 그 물은 안 쓰고 그냥 첫 번째하고 저는 이제 생수만 쓰거든요.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 물로 저는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이빨도 닦고 근데 이제 확실히 물맛이 그 양치질을 하면은 물맛이 양치질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. 그 물 갖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거 갖고 양치질도 해봤는데 진짜 물맛이 조금 다릅니다. 그렇게 이제 물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. 근데 이제 여행객 분들이나 분들은 이제 호텔이나 그런 곳에서 이제 지내시니까 크게 뭐 이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으시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 비엔티안을 벗어나서 이제 여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약간 조금 외진 곳에 여행을 하실 때는 이 정보를 꼭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물 있잖아요. 저 같으면 이제 빨래하고 그 밭에다 물을 대고 하는 그 물이 낮에는 나오지 않습니다.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농가에서 밭에다 물을 주고 있으면은 제 쪽에서 나오지가 않아요.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하루에 샤워를 5번 이상 하거든요. 너무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드니까. 그러면은 이제 그 물을 미리 받아놓지 않으면은 저는 사용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. 그래갖고 저도 가끔 이제 그 물을 받아놓는 거를 깜빡해갖고 정말 곤란하고 정말 그 물이 그리웠던 적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새벽에 이렇게 받아 놓습니다. 새벽 되면 이제 물이 조금 나오거든요. 그러면 쫄쫄쫄쫄 해갖고 제가 받아놔요. 그래갖고 그 물로 샤워도 하고 세척도 하고 빨래도 하고 화장실에서도 쓰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제가 경험했던 거를 이제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여행객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비즈니스 관계상 라오스에 오시게 되면은 그냥 생수만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른 물 어차피 안 드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물은 절대 이제 드시지 마시고요. 그리고 지금이 라오스는 한창 더운 피크거든요. 그래서 특히나 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갖고 생수를 드시고 생수 가격이
라오스 물가에 비해서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.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싸긴 하지만요. 그래갖고 어디 여행 다니실 때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꼭 생수는 꼭 챙기셔서 다니시고, 행여나 이렇게 다니시다가 뭔가 물이 이렇게, 여기는 또 그 파이프가 뭐 이렇게 동파이프나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냥 오래된 플라스틱 파이프거든요. 그런데 나오는 물은 드시면 안 된다. 다른 용도로 쓰는 물이기 때문에 절대 드시면 안 된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이제 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기인데요. 와, 라오스 전기가 정말 어, 신선했어요. 뭐냐면은 사실은 이 전기 부분은 저도, 제가 이제 70년대 쪽에 생이거든요. 그래갖고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 70년도에는 가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라오스는 정전이 수시로 됩니다. 근데 그 정전이 지역마다 좀 달라요. 그러니까 BNTN 수도 같은 경우는 BNTN이 수도인데 그 딱 중앙에 번화가 말고는 비포장 도로에다가 좀 이렇게 중심부 빼고는 좀 노후돼 있거든요. 그랬고 비엔티안에서는 정전이 크게 됐던 적은 제가 본 적은 없지만, 아무래도 이제 그 저녁 시간에는 특히 더울 때는 다들 전기들을 많이 쓰나 봐요. 그래 그때는 정전은 아니지만 형광등이 춘 적이 자주 있습니다. 전력이 좀 부족한지 몰라도.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지난번에는 그 탈랏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농가에 가서 제가 누에를 키웠거든요. 우리나라 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안성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. 그 탈랏이라는 곳이, 그 탈랏에서 좀 더 들어갔고 이제 농가 깊숙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수시로 정전이 됩니다. 그래갖고 되게 이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. 갑자기 불이 딱 꺼지길래 저는 깜짝 놀래갖고 이제 놀라니까 거기 현지 분들은 그냥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. 그래갖고 정전이 좀 그 비엔티안을 벗어나면은 좀 정전이 빈번하다.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라오스가 덥다 보니까 이제 그 음식물이나 이게 신선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, 냉장고나 여기는 아이스 박스에 좀 음식물들을 보관하거든요. 근데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게 정전이 되면은 이렇게 그 냉장고가 재가동을 못해요. 음식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. 그런 부분은 좀 그 안타깝더라고요. 그 탈랏에 있을 때는 제가 가장 길었던 정전이 2시간이었거든요.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행객분들이 이제 지역 호텔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 정전이 되게 되면은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덥습니다. 그래갖고 그 BNTN 수도를 벗어나서 여행을 하실 때 정전이 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복구가 된다. 다만 제가 경험했던 가장 오랜 시간은 2시간이었지만 대략 1시간 이내로 복구가 된다. 당연히 와이파이고 뭐고 싹 다 끊어집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봤는데 그 우리 그 라오스 학생들 있잖아요. 정전이 되니까 우리 그 머리에다 쓰는 램프 있죠. 그걸 쓰고 마당에 나와서 다들 공부하고 있어요.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갖고 그때 이제 보고 이제 좀 그 마음적으로 조금 씁쓸하고 좀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갖고 라오스에서는 이 물하고 전기가 소중하고,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이거를 잘 몰랐었지만 정말 소중하구나.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 물 그리고 전기를 아끼면서
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던 경험을 어, 느꼈습니다. 그래갖고 혹시라도 라오스 다니시다가 물 또는 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전기가 우리나라가 220V잖아요. 라오스 전기도 220으로 되거든요. 그래갖고 따로 이제 맞춤 컨센트를 안 갖고 와도 될 것 같아요. 그래갖고 220 같이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점은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갖고 라오스에서 물은 정말 조심해서 드시고 생수만 드셔라. 그리고 전기가 가끔 정전이 될 수 있으니 너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밤에 주무실 때 정전이 되면은 좀 덥다 많이.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라오스 물하고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